제가 말씀 이런 듣다 게.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해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 문제 당청 갈등 같은 것들을 많이 인제 유튜브들이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구독자나 시청자가 많이 빠졌어요. 네. 예를 들면 대형 채널 특히 예를 예. 들면 뉴스공장도 그렇고 매불쇼도 그렇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네. 저희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말 속에 전 숨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디자인 같은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시사 유튜브 시장도 사실은 윤석열 이후에 이재명으로 단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주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주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어준 채널에서는 검찰개혁만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매불쇼에서는 그 조국당 사람들만 데려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민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절실한 아젠다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있었던 정치 고관여층들한테는 특히 내란의 어떤 그런 문제를 겪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다. 시민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권 몇 번 바뀌었는데 부동산 폭망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집도 구하기 어렵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노인 몇 번 수권 세력이 민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완전 우울증 사회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골마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얘기를 20년, 30년 동안 듣는 어떤 그런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국가적 상황 안에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사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이긴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예.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근데 여러 국가라고 하는 게 보세요. 그 행정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부서가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부서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슈로 빨아들이고 이 이슈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랙홀로 어떤 것을 하는 거는 일종의 무슨 뭐 선택적 정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많은 이슈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미디어 하신 게 알겠지만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 편집과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한 또 다른 방식의 시대의 흐름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봐야 될 이슈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제가 반론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필이면은 그 말씀하신 채널 중에 하나에 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네, 뭐 그 방송은 네네네. 아니지만 이게 뭐 매부쇼도 말씀하시고 그 방송 이제 많이 몇 나가면 그렇게 되세요. 예, 대표적인 방송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송들에서 검찰 개혁만 다룬다 주구장창. 그건 아니죠. 예, 요거는 네.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역시 예, 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뭐 또 대통령이 요새 또 강하게 또 맞습니다. 드라이브 네. 걸었던 게 또 지역 통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다 다뤄지고 있고요. 근데 검찰 개혁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 다른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건 검찰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표적 수사를 받은 것도 검찰 개혁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 또는 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지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이거를 해결짓지 않으면은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올 피부로 와닿을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윤석열이 탄생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다. 이거는 서민의 피부에 와닿기 전에 나라가 망할 뻔한 거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 수많은 의견을 가진 다른 분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실 모두 거의 동의하고 있는 바다. 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평론가님 평소에 본인 채널은 다 방송하시는 거고 네. 다른 채널 보시는 게 좀 있어요? 많이 보죠. 즐겨보는 어떤 거 좀 즐겨보지 궁금하거든요. 예. 김어준하고 매불쇼만 안 보고 다 봐요. 네. 그것도 예전엔 많이 봤죠. 예전에 많이 네, 보셨어요. 예전에 사실 몇 년 전에 매불쇼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진짜 저 몰랐는데. 네, 네. 예. 왜냐면 그거 나간 걸 저도 보질 않아. 거기서 하도 저를 저기 조롱을 해가지고. 진짜요? 네, 책 나왔을 때 나갔는데 그 손님을 게스트로 모셔놓고서 엄청나게 무례하더라고. 근데 정영진 직접 나가셨을 때. 그럼요. 예. 제가 나가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조롱 쇼를 했던 때가 있어요. 거기 좀 예전에 재밌게 하려고 더 그랬나 보다. 재밌게 하는데 너무 심하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가셨었구나, 매불쇼에. 네. 저도 안 봐요. 그걸 나가가지고 그날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채널이 그런 채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네. 저도 뭐 많이 보죠. 보기는.
아니, 구교용 이런 것도 자주 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아니, 다른- 저까지 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이 느낌으로 하시는 네. 것들 있잖아요. 한국일보에서 하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시사 전파장가. 이슈 전파사 네, 뭐 최근에 그런- 좀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그런 네. 어떤 프로라든가 뭐 또 뭐 장르만 여의도 같은 그런 프로라든가. 그래서 네. 뭐 굉장히 그 미디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생태계를 좀 독점하고 있었던 이 양대. 그걸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하니까. 최근에 참 그게 보면은 예. 어쨌든 큰 채널들은 뭐 줄어도 영향이 뭐 어떻게 보면 큰 포션에서는 약간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청자 수가 늘고 네. 구독자 수가 순증하는 채널들이 대체로 약간 지향성이 완전하게 진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채널들이 최근에 시청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 게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는 게 아닌가. 그게 늘 이재명 현상하고 네. 관련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시켜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이런 말을 맞아요. 많이 네. 쓰는데 그 말 자체가 그게 하나의 기호의 정치거든요. 그 기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본질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기호는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파간다고 전략이 있죠. 네. 근데 진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거 진짜 진보인가?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조국이라는 이름도 쓰고 혁신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조국을 위해 지금 뭘 혁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이제 큰 전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좀 왼쪽에 있는 진보당인가 보다. 그 제3당의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민주당이 합당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조국당을 진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비평을 하니까 더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놈들이 진보냐 진짜? 네. 이놈들이 뭐냐? 진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일단 구분돼야 돼요. 네. 옛날 같으면 뭐 민주노동당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보정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노동자 정당을 대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이니까. 대안적 어떤 사회 구조, 그 상부 구조가 아니라 이 하부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성이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니네 그 노동자 그걸 대변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왼쪽에 있다는 거 인정해 줄게. 자, 또 하나 근데 저 조국혁신당이 무슨 계급적 성격을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로펌 정당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다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어서는 민정수석 라인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영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 고생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검판사당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구성 자체가 그런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민중성을 거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가 전혀 아니다. 또 하나는 아젠다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의 아젠다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뭐 생각해보면 아젠다가 거기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거 빼놓으면 그거 프로젝트 정당이지 그게 무슨 공당입니까? 그게 아젠다가 없는데 네. 뭐 요즘은 무슨 뭐 또 갑자기 무슨 뭐 토지공 개념도 얘기하고 사회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부동산주의 폭등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거든 그냥. 그렇게 구체성이 없는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도 못한 이런 정당 아젠다에 있어서 진보성이 거기 전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컬처가 진보적이어야 되거든요. 거기 성비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공당인데 대표 이름을 거기다 거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도련님입니까? 이게 무슨 안동김 씨 무슨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일관적으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뭐 정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시죠 전혀. 시민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늘 그 관점에서 평론가님은 얘기하는 시각으로 사람인데. 설명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쉽게 제 얘기하면. 관점이에요. 네. 동의하다 않다 상관없어요. 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규정은 저도 옛날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죠. 한때. 그럼요. 네. 예. 그 중요한 학자였고 그 사람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치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검찰에서 그것이 과잉 뭐 그걸 됐건 안 됐건 간에 자기로부터 비롯된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무슨 뭐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좀 뭔가 좀 미안한 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단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다는 게 그 독립운동에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의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가.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았느냐, 얼마나 과잉 수사받아 처벌받느냐 떠나가지고 그 행위 자체는 특권의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고 감옥 들어갔는데 2년형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나오겠대. 자기가 요구했는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저기 뭐야 호랑이도 쑥과 마늘 먹고 100일은 있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뭔데 이거 8개월 만에 나와? 또 시민들이 그랬단 말이야. 저 사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도 되는 건가? 또 사면을 저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 네. 온갖 사람들이 얹잖아. 저도 얹어놨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지 사면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아니, 대통령이 하는 게 뭐 다 옳은 건가요? 아니 저걸 왜 이걸 해줘야 돼? 네. 잘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합당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걸 요구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무슨 정청래 씨가 혼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큰 일을 그냥 던지겠습니까? 사람을 뭐 호구로 봐요 국민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데 네. 짜장면이라도 한 번은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시대의 아젠다도 아닌 그런 것들을 지금 주가지수 5천 딱 터진 날 그냥 그런 것들을 폭탄을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시민의 목소리하고 완전 유리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그것도 그런 거잖아. 1.8%야 지지율이. 2%도 안 돼. 정의당이 가장 인기 없을 때도 3%는 됐거든. 물론 목요일엔 4% 나왔습니다. 네. 지금 MBS 조사에서는. 네. TV 갖고 나가지고 목소리 내치니 그런 건데 그게 왜 2% 3%가 되는지를 네. 알아야지. 그게 무슨 뭐 뉴이재명 때문에 뉴스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은 당에서 왜 또 큰 당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떳떳하게 저렇게 조금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나? 쇄빙선이 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해적선 짓을 하려고 하나?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무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큰 정치인이 된 것이 가장 자기한테 불리한 진영에 가가지고 전투에선 실패해도 전쟁에선 승리하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군산 가고 전주 가고 광주 가가지고 그런 호남 정치를 하려고 하고 DJ가 그 호남 정치를 벗어나려고 그 얼마나 거기에 애를 썼습니까? 전국 정당을 위해서. 그 짓거리를 지금 21세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도 반영을 못하고 시민의 아젠다가 뭔지도 모르고 네. 민중이 어디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하등 관심이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네. 이 당이. 평론가님 말씀도 굉장히 잘 들었고 그 이제 우리 연구원님한테 이제 말미에 여쭤보면은 저는 봤을 때 이재석 선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균형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 아까도 말한 그 뉴이재명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다루었는지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슨 현안이 왔을 때 그 좀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특히 뭐 내란 진상 규명이나 이 특검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혹 보도가 워낙 많을 때는 반드시 반론을 챙깁니다. 반드시. 반론을.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해명은 뭐냐? 해명 나온 거 있느냐? 반드시 이렇게 반론을 챙기는 편이고 네. 그리고 그 특히 이렇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워낙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의중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건데 서로 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말해야 전해주는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씩 달라.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언론 보도로 크로스 체크도 어려우니까 아젠다를 그렇게 설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의중 이런 얘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선에서 확인이 가능한 뉴스들 위주로 다루려고 하는 점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이재석 기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평론가님 처음 뵀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내용, 예를 들면 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방송도 지금 사실은 큰 그 대형 방송들과 결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의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체 국면이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도 해답을 못 얻었는데 시민적 관점에서 정말 사람들이 뉴이재명 시대에 뭔가 바라는 바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들어서 이제 입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제 의견이나 정견을 뭔가 입으로 전달하는 게 스피커로서의 유튜브 역할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 이제 평론 혹은 정치 시장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계엄 터지고 계엄만 터졌으면 제가 또 물러났는데 네. 조기 대선 끝난 다음에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 이재명 대통령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 향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 아까 그 대통령의 의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이것을 정치 권력의 문제로 늘 정치를 보기 때문에 보스의 어떤 관점, 정당의 대표,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의 이용하려는 의중.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나오는 관점을 사람마다 얘기를 말이 하는데 달라지고. 대통령의 의중도 시민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시민의 에이전트에 그렇죠. 불과해요. 네. 대통령이 그 시대 정신을 따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강한 제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리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떻게 유튜브 같은데 댓글 보게 되면 시대에 갑자기 저도 끌려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환됐다? 예. 그렇다고 해가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슨 듣보잡은 아니에요. 저는 한국 문단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예요. 문단에서만 유명하신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굴지의 기업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를 하실 정도로 나름대로 이 씬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듣보잡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 저거 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무슨 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참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시대의 전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네. 좁은 의미의 진영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아주 신랄하게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유시민 씨도 그렇고 또 좀 뭐 그 겸손 저는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좀 교주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 교회나 매불쇼 같은 것도 한때는 저도 잘 봤죠. 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생긴 그런 것들도 다 한때는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채널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 시장에. 근데 그때는 시대의 아젠다,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패거리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니들이 계속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생기는 게 국민에게 좀 좋은 일인 거야. 누구에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한테 써서 20만, 30만 동시 접속자 수가 있는 그 지금 어떤 황금 같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소모하고 그렇게 과거에 그걸 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빨갱이 사냥을 하듯이 이런 짓들을 하는데 니들이 동원이 되냐. 이건 과거에 자기들을 지지했던 그런 어떤 국민들, 시민들, 구독자들을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너무 배반적인 일이거든요. 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제 유튜브 보면서 놀래요. 너 잘하면서도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는데 쌍욕을 하는 걸 보면서 맨날 문자가 온다고 너 욕하지 마라. 또 세상에. 진짜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좀 너무나 그 뭐라고 할까요? 신성화된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갈라치기니 뭐냐 해가지고 일제히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네. 저런 어떤 신격화된 모습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그냥 작가로서의 수사법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정신 뭔지 차려라.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안 쓸 겁니다.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네.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우리 저희 교회는 신도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채팅창에도 다양한 보면 이슈 다 그렇고. 다루고 맞아요.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 빨갱이 네. 사냥이라고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빨갱이 사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 일제의 불법적인 그 식민지 지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독재 정권의 학살에 대한 역사관을 묻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지지자들 또는 시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그 정치인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요. 그래서 네. 해명이 됐든 설명이 됐든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의견은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각과 관점의 뭐 차이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민주주의는 방송 모든 걸 말할 네. 수 있게 하는 거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질문도 마지막에서 해야죠.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도 해야죠. 모든 근데 걸 그 말할 수 채널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동안. 어디- 갈라치기라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김호준 근데- 채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기보다 이재석 앵커랑 하는 그 채널은 그 죄송합니다. 그 특보 채널 얘기한 건 영상에 아니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해 소지가 그런 상당히 갈라치기라는 있어가지고 기분 자체가 열린 네. 사회의 적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사실은 그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는 어떻게 보면은 늘 벌어지는 일이고 갈라치기가 돼서 서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하는 거는 당연히 그럼요. 네, 네.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네. 그것을 넘어서는 혼란 속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담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라는 표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